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글 맞춤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을 우리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글 맞춤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한글 맞춤법은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장부터 총 제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총칙, 2장은 자음과 모음, 3장은 소리, 4장은 형태, 5장은 띄어쓰기, 6장은 그 밖의 것에 대해서 각 장마다 순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총칙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과 띄어쓰기의 원칙,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자문은 한글 자모의 수와 순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어를 표기할 때 이 소리에 관한 것 또는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각각 그 규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와 그 밖의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띄어쓰기의 원칙을 밝히고 한자어나 접미사 등의 헷갈리기 쉬운 말들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총칙에 대해서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1장 총칙 제1항을 보게 되면은 자, 제1장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바로 표준어가 되겠고요. 그 원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소리대로 적는다. 두 번째 원칙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소리대로 적는 것을 바로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대로 적는 거는 표음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발음의 형태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과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강은 발음하면 똑같이 표기와 같이 강으로 발음하고 하늘을 발음해보면 표기와 같이 똑같이 하늘이라고 발음합니다. 여기에서는 발음하는 그 형태를 뭐합니까? 그대로 글자로 적고 있습니다. 즉 소리대로 적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의주의라고 하고 또는 형태를 밝혀주는다 해서 형태주의라고 합니다. 자,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시면 꽃이라고 하는 꽃과 주격조사 이가 만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발음해보면 여기 받침에 있는 치읓이 표기 글자 치읓은 바로 뒤로 이렇게 연음이 돼서 꽃이라고 발음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꽃을이라고 하는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밑에 있는 받침 치읓은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꽃을 하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발음하는 형태대로 적는다는 이 표음주의 형태로 하게 되면 이 꽃이라고 적지 않고 이 형태, 꽃이나 꽃을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의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글자도 있지만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밝혀서 적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에서는 첫 번째 원칙인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결국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해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너무 많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원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음 제1장 총칙 제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서는요, 문장의 각 단어는 이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단어는 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똑같습니다. 문장의 뜻을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럼 단어가 무엇인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단어의 정의에서는 바로 조사도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단어는 자립할 수 있지만 조사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제41항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립성이 없지만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로 포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어는 뜻을 지니고 홀로 설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즉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이고 보통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때 이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 더하기 바로 조사도 포함한다. 이 조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말과 말에 붙어가지고 쉽게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단어를 구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보면 나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자, 나와 그 다음에 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읽었다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가 없죠. 는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조사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말인 나와 책에 딱 붙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조사입니다. 조사도 단어로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읽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과 억과 다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나는 책을 그 다음에 얘는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1장 총칙 제2항입니다. 제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단어가 무엇이냐? 정의를 보면은 뜻을 지니고 홀로 설 수 있는 말을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단어라는 건데요. 자, 우리 국어 학교 문법에서 이 단어는 이 첫 번째 정의 외에 하나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도 단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홀로 설 수가 없지만 앞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딱 붙어가지고 쉽게 분리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학교 문법에서 단어의 개념을 물어보면 첫 번째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사도 단어로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보통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1장 총칙 제2항에서 각 단어를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붙임자료로 단어는 조사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41항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주로 자립성이 없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가지고 바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는데요. 탐구학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함께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단어를 구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형태소를 분석을 해야겠는데요.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조사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나와 책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이죠. 나 빼고 책도 이렇게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었다라는 말도 이렇게 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사를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 는과
이렇게 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는은 자 여러분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보조사 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에서 단어를 찾으면은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탐구학습 문제를 같이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띄어쓰기 단위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고요. 단어는 띄어쓰되 뭐다? 조사는 붙여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때 이 조사는요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하고 자립 형태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대해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음 그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소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조사는 단어에 속하지만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쓰이고 그래서 의존 형태소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사는 이렇게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에 보면은 얽히고 설키다는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 먼저 얽히고라는 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설키다라는 말이 있는가? 얽히다하고 설키다라는 2개의 단어가 지금 연결어미 고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얽히고라는 말은 여러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있으면 어법에 맞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얽히고라고 적는 게 아니고 그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그런데 설키다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냐면 그냥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키다 하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표기를 한다면 얽히고 설키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얽히다는요.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를 뜻하는 억다에다가 그 억다의 그 억에다가 여기 다 대신에 뭐가 온 겁니까? 지금 그 앞에 피동접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 히가 이렇게 결합된 피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어야 됩니다. 어법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설키다 같은 경우에는 그 설키다라는 말이 기본형 설키다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소리 나는 형태로 적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키다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죠. 자,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말이 있냐 없냐. 있으면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고 없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로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서 말해보자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대화하는 거를 보면요. 첫 번째 축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축하해 주세요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한 대로 표기하는 거고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나왔어요도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고 있죠. 그랬더니 자, 많이 나왔으면 저 한 마리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한 사람의 말이 새끼를 많이 낳았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마리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표기상으로만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죠. 병이 나은 건데 새끼를 많이 낳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점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바로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그 원칙을 모두 다 지금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